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0일 목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심야 시간 마약을 투약하고 40여 분간 도심 추격전을 벌이던 30대 조폭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 20대가 부서진 이들의 광란의 질주는 경찰이 실탄 11발을 쏘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심야 시간 울산시청 주차장. 한 차량이 주차 차단기를 강하게 충돌하더니 비틀거리며 주차장으로 진입합니다. 이내 순찰차가 에어싸자 급기야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밀어붙이기까지 합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주위에 있던 경찰들이 차량을 향해 실탄을 발사합니다. 총 소리 나고 나와가지고 경찰 아저씨들이 길에고 어디가 가시고 난리 났지 현장에서 검거된 사람들은 30대 김모 씨와 그의 부인. 경찰은 타이어에 실탄 11발을 쏜 뒤 창문을 깨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한 뒤 차량에 올라타 울산지검부터 3.8km 떨어진 울산시청까지 40여 분간 도주국을 벌였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경찰차 6대를 동원해 이들을 뒤쫓았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벌어진 추격전으로 차량 20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어떤 안전 확보를 위해서 긴급히 차단할 필요가 있었고, 또는 그 시민의 안전에 어떤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역 조직폭력배로 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주군이 무궁화호 열차의 남창역 정차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선호 군수는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궁화호 열차의 남창역 정차가 되살아난 것은 주민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군수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의 목소리 덕분에 지역 정치권과 울산시가 무궁화호 남창역 정차를 위해 적극 나서게 됐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KTX 이음의 남창역 유치를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기한은 1월 5일부터 28일까지며 18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열흘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고 19일부터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미신청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은 개인별로 8만 원의 무기명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 2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인이 세대주나 성인 세대원인 경우 본인의 10부제 해당 일에만 방문하면 다른 세대원 전원의 지원금을 위임장 없이 일괄 수령이 가능합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27일 계좌 입금 방식으로 사전 지급됐습니다. 울산시가 내년부터 결식 우려 아동과 지역 아동센터 아동의 급식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울산시는 최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저소득 가정 결식 우려 아동과 지역 아동센터 아동들의 급식 단가를 내년부터 1인 1식 5,5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합니다. 또 결식 우려 아동의 경우 현재 하루 15,000원인 결제 한도를 2만 원으로 증액하고 지역 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공요금을 시설당 월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아동센터에 기초학습과 영어 등 10개 분야 아동복지교사 60명을 파견해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현재 결식 우려 아동과 지역 아동센터 급식 아동 등 6,400여 명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확정 검사를 실시합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 양성자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가 의심되는 경우 확정까지 최종 3, 4일이 소요됐지만 이번 확정 검사 실시로 3시간 안에 오미크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변이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가능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정 검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동해안 지역 최초로 국제 철새 도시 명칭을 획득한 울산시가 지역 기업들과 함께 철새 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5월 국제 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에 등재된 것을 기념해 지역 5개 기업과 철새 서식지 보호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기업의 철새 보호 사업과 울산 철새 여행버스 운행 사업 등 2개 사업을 진행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S-OIL, 대한유화와 경동도시가스는 각각 한 종의 보호종 철새와 매칭해 3년간 서식지 보호 사업을 펴게 됩니다. 또 고려하여는 전국 최초로 전기차를 철새 탐방버스로 개조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출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영세 상인들이 많은데요. 신용보증재단을 상대로 수억 원의 대출 사기를 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대출 브로커 총책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무자격 대출 신청인 등 9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어떤 수법을 쓴 건지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5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해 대출 사기를 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뒤 허위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용보증재단을 속여 수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대출 브로커들은 먼저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상가를 골라 임대인과 가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사업자 등록과 위장 전입까지 한 뒤 범행에 가담할 대출 신청인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가짜 서류를 지어주고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게 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한 신용보증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사이좋게 나눠 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14차례에 걸쳐 이들이 편취한 대출금은 2억 1,500만 원. 검찰은 이들 중 범행을 주도한 대출 브로커 총책을 사기와 사무소 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대출 브로커 1명과 무자격 대출 신청인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에게 보증을 서줬던 신용보증재단은 이들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야 했습니다. 그거는 2020년도에 했던 겁니다. 작년에 나갔던 저희는 아직 그런 문서도 회신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피해를 본 신용보증재단의 수사 결과를 통보한 뒤 부당하게 대출된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검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송 전 부시장이 지난 2015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직 당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건설 예정 인근 토지를 부동산 전문가 A씨 등과 함께 공동 명의로 12억 9천만 원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하는 한편 부동산 전문가 A씨도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업체가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 측정 기록을 수백 차례나 조작한 대행업체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재민 판사는 환경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회사 간부에게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기업체가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 측정 기록부를 작성하면서 기준치보다 6개 많은 오염 물질이 검출되는데도 허용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390차례나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생후 2달 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산후도우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입주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생후 2달 된 아기를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2-3차례 연속해서 바닥 등에 떨어뜨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2-3차례에 걸쳐 떨어뜨린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욕설을 한 정서적 학대와 일부 방임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전 울산시 교육위원회 의장을 지낸 김장배 작가가 제33회 신라문학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장배 작가는 경주시와 신라문학대상 운영위원회가 주최 주관하는 올해 신라문학대상 수필 부문에서 지게를 지는 끈을 의미하는 밀비라는 제목의 작품으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올해 82살인 김 작가는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학 박사,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동신학원 설립자로 울산시 교육위원회 의장을 지냈으며 지난 2017년에는 신춘문예 사상 최고령으로 국제신문 신춘문예 시조 부문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여학생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합니다. 시교육청은 예산 7억 8천여만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여학생 4만 1천여 명에게 생리용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여학생의 이용 편의를 위해 여학생 화장실에 생리용품 지급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만 11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급하고 있어 소득 기준에 따른 선별 지원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울산과학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 단장을 했습니다. 어린이 과학체험관과 기후변화 체험관을 조성하는 등 개관 이후 처음으로 체험관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과학관 가운데 유일하게 민간 자본으로 건립된 울산과학관.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가 전국에서 울산에만 과학관이 없다는 말을 듣고 개인 돈 240억 원을 들여 건립해 기증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울산과학관 개관 10년을 맞아 새 단장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분적인 전시 체험물 교체는 있었지만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롯데 홍보관으로 활용되던 과학관 1층 로티로리관은 어린이 과학체험관으로 새롭게 조성했습니다. 상상의 멸종동물들을 직접 그릴 수 있는 디지털 스케치와 동물과 새를 감상할 수 있는 대왕나무 등 15개 체험시설이 마련됐습니다. 양산에 살고 있는데 울산에 좋은 과학관 있다고 해서 소식을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 잘 해놔서 애들 체험하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롯데에서 10억 원을 후원하려 했지만 상업선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자체 예산 5억 원을 들여 체험관을 만든 겁니다. 네, 이곳은 원래 롯데 홍보관 로티로리관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이곳을 어린이 과학체험관으로 새롭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3층에는 기후변화 체험관도 만들었습니다. 기상이변과 폭염, 홍수 등 기후위기와 관련된 사례들을 실감형 영상 콘텐츠로 구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별빛 천체 투영관에 고장나거나 노후된 장비들을 교체하기 위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방역 패스를 적용해 하루 2차례 매회 200명까지 체험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 소방본부 소속 119 구급대가 올 들어 매 10분마다 한 차례씩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소방본부의 올해 구급활동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119 구급대 출동 횟수는 모두 44,063차례로 하루 평균 132건 그리고 10분마다 한 차례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8,749건을 병원으로 이송해 29,546명의 생명을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출동 횟수는 13%, 이송 인원은 12% 각각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질병 환자가 19,06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 부상 환자 5,315명, 교통사고 환자 3,46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사회서비스원이 행정 절차를 마치고 어제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 사회서비스원은 중구 우정동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4개 부서 9명의 인력으로 출발했으며 종합재가센터와 대체인력지원센터, 어린이집 등 국공립시설을 운영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과 울산형 복지 서비스 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49회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울산과학대학교 치위생학과가 합격률 97%를 기록했습니다. 울산과학대는 내년 2월 졸업을 앞둔 치위생학과 3학년 88명 전원이 국가고시를 치렀으며 이 가운데 85명이 최종 합격해 9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과학대는 지난해와 올해 동부 캠퍼스 3대학관에 실제 치과 병의원의 장비와 환경을 최대한 재현하고 현장감 있는 실습 수업이 가능한 실험 실습실 2곳을 구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1월 1일자로 울산시 선관위 상임위원회 강남형 관리관을 승진 발령하고 사무처장에 김정곤 이사관을 발령했습니다. 강남형 신임 상임위원은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김정곤 신임 사무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관과 세종특별자치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어제 메타버스 플랫폼에 EWP 디지털 친환경 에너지 홍보관을 오픈했습니다. 메타버스 홍보관은 스페이셜 갤러리 앱을 PC나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링크에 접속한 후 국민 누구나 손쉽게 방문할 수 있고 에너지 발전원과 에너지 효율화 4차 산업 등이 소개됩니다. 또 메타버스 속 자신의 아바타로 전시관을 둘러보며 홍보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는 가상현실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동서발전은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메타버스 홍보관을 소개하는 3D 체험 형태의 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